전당대회 때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자유민주 지키자. 성종이 들고 태극기 들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외면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 대표님이. 그 덕분에 우리가 당원들이 장 대표님을 당대표로 뽑았던 거 아닙니까? 윤핵관을 지지할지 아니면 106명 다른 국힘의원들과 더불어서 절윤하고 뭐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 내일 저를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저는 만나자는 제안을 이 방송을 통해서 드립니다. 네, 자 전환기 씨 뭐 내용을 떠나서 정말 방송 열심히 하시네요. 저는 저렇게 방송 10분만 하면 목이 다 쉬어버릴 것 같은데 목청이 정말 좋으세요. 강사 출신이니까 네. 이런 어떤 시선을 끄는 데는 네.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시선을 끄는 건 좋지만 내용이 중요하죠. 이 내용도 그렇고 이 지도부가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으니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계속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반응을 네. 보여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진즉에 끊어버렸다 그러면은 이렇지 않았을 텐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세력이 없다고 하는 한계 그리고 그걸 또 자기가 머리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장 대표 입장에서 솔직히. 네. 이렇게 하면 내가 당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세력하고 손을 잡았는데 그렇죠. 근데 계속 밀리는 상황이 오니까 지금 자꾸 궁지로 몰리고 있잖아요. 당 지지율도 바닥으로 오히려 지하로 뚫고 내려갔다고 얘기할 정도로 떨어져 버렸으니 지방선거 구도에서 빵점 맞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 50점이라도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장 구도가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거꾸로 보면 또 이런 계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한 발 물러나 줬잖아. 여기서 더 물러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서울시장 선거 이겨야지. 그럼 오세훈 시장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자기 당대표도 뭐도 뭐 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게 오선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에 다 따지면 그렇죠. 예. 오선에 도전하는 최초의 시장 후보인 거예요. 사선도 이미 최초죠. 왜냐하면 중간에 그렇죠. 없었으니까. 없어.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서울시장을 할 게 아니라 대선 후보로 직행해서 갔어야죠. 대선 멀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도 진즉에 몸집을 키우고 신뢰를 얻어서 대선 후보로 갔었어야지 맞죠. 그리고 오히려 후배들한테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더 맞는 건데 네. 계속 나 서울시장 할 거야 이러면서 안 되니까 나 그만둘 거야.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당내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물러나 주면 되는 거지. 그럼 서울시장 구도는 일단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부산하고 뭐 경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부산 하나만 내가 잘 가지고 가면 모든 걸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전환길 씨가 만나자고 그러는데 장동혁 대표 만나줘야 됩니까? 절대 만나면 안 되죠. 이게 전례가 있어서 그래요. 대표가 아닌 최고위이긴 하지만 네. 김문수 최고위원을 찾아가서 밥도 먹고 네. 뭐 이런저런 뭐 해명도 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전환기 씨가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뭡니까 이게. 정치가 아무리 다 공개돼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국민들께서 이런 장면이 또 만약에 재현된다고 했을 때 저희 당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을 뭘로 보겠느냐. 그게 전 제일 안타깝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조차 대단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자,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난 토요일 날 서울시장 공관에 가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도가 나왔죠. 잘 아시다시피 반 장동혁의 깃발을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아웃되니까 여기서 당내에서 가장 크게 들었던 게 오세훈 서울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둘이서 같이 저녁을 먹었으면 소화가 잘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마치 이제 이 어제 그 결의안이 네. 결의문이 오세훈 시장이 8일까지 후보 등록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냐 해서 의원들이 모여서 낸 것처럼 알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죠. 예. 알고 봤더니 이 결의문을 내기로 한 것은 6일 금요일 저녁에 이미 결정이 된 거고 네. 8일까지가 마감이었으니까 결의문 낸 것과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 안 한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에다가 네. 두 분이 또 그 사이에 만났다. 네. 그럼 오세훈 시장은 결의문 내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입장을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하는 걸 알았는데도 후보 등록을 안 했다? 네.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저는. 지난번처럼 뭐 이거 선거 전략이었어 이렇게 같이 쉽게 얘기해서 좀 이
알려진 겁니까? 선거 그러니까 전략입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의심들이 나오는 네. 거고요. 시간대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중앙일보 이제 보도는 네. 6일 금요일입니다. 6일에 그 8인 소주 회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남양주에서 거기에는 이제 그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서 김민수, 조광한, 그리고 신동욱 네.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서 8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결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장동혁 대표 반응은 일부 당원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상처는 안고 가야 된다라며 재촉을 했고 그래서 그 양쪽의 최대 공약수로 맞춰진 게 이 결의안의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뭐 그 정치권에 흔하게 하는 말로 가르마를 한번 타서 네. 나온 결의안이라는 거고 네. 이게 6일 금요일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일 토요일에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가 이 공간에 찾아가서 오세훈 시장하고 저녁을 함께 했다는 거고 네. 이 자리에서 자 오세훈 시장 쪽에 인정하는 말은 이 뭐 어떤 노선의 정상화라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쭉 계속 이야기를 그냥 했다. 네. 그 이야기를 전달했다. 음. 그리고 그게 대해서 뭐 특별하게 결의안이 뭐 이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네. 오세훈 시장 측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이죠. 8일에 네. 후보 등록을 안 했고 네. 그리고 마치 뭔가 큰 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의총이 어제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결의안이 나왔고 결의안이 나오자 오세훈 시장의 반응은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다. 네. 그리고 좀 더 그 뭐랄까 그 결의안이 실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가 공천에 응모할지는 뭐 판단하겠다. 이까지가 이제 흐름입니다. 네. 이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충분히 그런 의심들은 뭔가 오세훈 시장의 결단에 의해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흐름을 읽고 오세훈 시장이 그냥 일종의 하나의 플레이를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형태의 해석 의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자, 거죠. 그러면 일종의 나- 승부 조작을 네.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승부 조작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디로 승부 찰지 원인 또- 조작 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어디로 찰지 뻔히 알고 차고 막아주고 공을 어디로 던질지 다 알고 저쪽에서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뭐 짜고 그렇게 치는 따지면. 뭐라고도 하죠. 예, 예, 예. 이게 참 선거 막판이어가지고 오 시장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네. 없고요. 장 대표도 그랬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장 대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온전히 본인한테 책임이 오는 걸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배신하고 그럼 장 대표는 버려지고 이런 구도를 제일 아마 두려워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이제 거간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런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이 당 소장파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는 있습니다. 자, 비대위원장 지냈던 김용태 의원 그리고 친한계 정성국 의원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만시지탄이지만 어제라도 그러한 결의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대표도 사실 어제 의원들한테 고마워하셨을 거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상식적인 헌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같이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 대표께서 속으로 되게 의원들한테 고마움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분명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 예, 그리고 의미 있는 결과인데 예. 분명한 것은 이게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결의문이라는 것이 예. 이게 나와서 발표되는 거로서 끝나버리고 예. 앞으로 또 당대표의 행적이라든지 지도부의 모습들이 예. 이걸로 그냥 그치는 상황이라면은 예.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출처 밝혀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고요. 정성국 의원은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서 말씀을 하신 얘기들입니다. 자, 최선원 선수는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네. 현재까지 얘기한 바로 이 타임라인을 쭉 훑어보면 네. 이른바 약속대로는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기가 좀 가능하죠.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그럴 만한 정황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당사자들은 오세훈 시장은 뭐 절대 아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전에 협의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은 긋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아까 뭐 김용태 의원이 만시지탄했지만 그냥 의미 부여를 당내에서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이제라도
이 정도의 입장이 나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이유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일단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대로 네.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아까 김성환 평론가도 말했지만 일정하게 책임으로부터서 살짝 비켜나면서 일단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거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출마자들은 출마자대로 이제 약간 장동혁 체제와 거리를 두면서 무소속처럼 선거운동을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을 만든 게 네. 현재까지 뭐 평가 굳이 해보자면 그 정도 단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근데 일단 장동혁 대표 현재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 결의문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진정성을 좀 느끼려면 뭔가 행동이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치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조치가. 말 많았던 그 윤리위원장이라든지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아예? 그게 없죠. 지금 그 의총장 내에서도 뭐 실명을 거론하면서 뭐 여의도 연구원의 누구라든지 뭐 무슨 대변인이라든지 윤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조치해라, 인사 조치해라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 복당시킨다든지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제명 없어요? 철회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뭐 결론이 안 났으니까 이 결의문에 못 담는다 이게 이제 나온 얘기인데 특이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 그 제명 철회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했고 특히 뭐 친한계나 대한감위를 제외하고도 PK 지역의 4분의 의원들이 중진 포함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PK냐? 네. 뭐 주말에 부산 가서 많은 인파를 모았던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뭐 위력 이거를 네. 뭐 감지해서 그랬다는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은 뭐 윤절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정도 상황이면은 당내에서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당 대표를 향해서 더 세게 얘기하고 뭔가 관철될 때까지 결연한 의지로 뭘 행동에 옮기는 그런 반대의 움직임도 있어야 하는데 서로 이렇게 말만 하고 한 번 얘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네. 뭐 이런 정도 굉장히 아쉬워요. 윤 대통령 개엄한 지가 15개월이 지났고 네. 탄핵된 지가 조금 있으면 1년이에요. 근데 이 정도 나온 거 가지고 만시지탄이다? 저는 만시지탄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 어제 있었던 결의안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속 대련인지 아닌지 뭐 의심은 상당히 듭니다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자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랑 약속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어제 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는 어차피 불가능하고 심지어 윤호개인 세력조차도 이거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윤호개인 이 노선 그러니까 윤석열 노선을 절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복귀하는 것만 반대하고 계엄음모라든가 탄핵 반대라든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뭐 그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오해하시기가 좋아요. 네. 그리고 윤호개인 노선을 위해서 부당하게 했던 일련의 숙청정치, 제명정치 그 부분을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이 결의문은 그냥 명평이라고밖에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출처는 KBS 라디오 전격 시사입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제명 정치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결의문은 면평이라고밖에 보시지 않을 것이다. 결의문이 면평이 안 되려면 제명 정치를 정상화해라. 즉 자신을 제명했던 조치를 철회하고 내 복당을 받아줘라 이런 뜻인데 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내가 도장 안 찍었어 이렇게 보이는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뭐 당무감사위원장, 뭐 윤리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징계든 그 직을 내려놓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건 좋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노선에 지금 걸쳐 가 있다. 그 끝에 지금 가겠다고 본인이 생각한 거고 그 이상을 하게 될 경우에 자기 위치가 위험해질 거라고 아마 볼 것 같고요.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정치적 구호로서는 제명 철회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에 복당하는 게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할 리도 없겠지만 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에 들어가서 지방선거 책임도 같이 안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복당을 한다 그러면 물론 당에 기여를 할 수는 있겠죠. 열심히 선거운동하면서. 그러면 당원들의 마음이 좀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근데 결국은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길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한 전 대표가 피해자가 아니라 또 예전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처럼 또 가해자가 돼버리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정치 전략적으로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쏙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는 아마 당원들 사이나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전 대표 징계 철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보고 있을 거예요. 영남에서도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을 혼란스럽게 가져나갔다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비판들은 굉장히 높지만 그렇다고 한 전 대표를 무조건 끌어안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당원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는 버틸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좋을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의견이신데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는 뭐 김정혁 전 최고 같은 경우 지금 아직 제명 상태죠.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만 징계 받았. 배현진 의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사실상 징계가 무효화돼 버린 셈인데 장동혁 대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 보입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요. 제명 철회 안 하고 좀 많이 버틸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를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겠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버틸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게 뭐 솔직한 생각인데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아는 문제인데 근데 그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뭐 대구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뭐 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네. 그 윤희석 대변인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처음엔 거의 대구처럼 이야기가 많이 되다가 최근에 다시 또 부산 얘기가 많이 네. 나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아직 뭐 어디가 빌지 어디에서 선거가 열릴지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말하기 애매한 건 알겠는데 네. 근데 어쨌든 나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이나 대구에 나갔을 때 거기에 국민의힘이 공천을 할까 말까 요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다가올 것 같아요. 사실은 나와서 3파전 하게 되면 뭐 당락 여부도 당락 여부지만 이게 좀 만약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3파전 하다가 민주당 당선되고 이러면 이거 그냥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나가니만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나가면 당선이 돼야 되고 적어도 그게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이면 그 지지층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이건 뇌피셜이고 그냥 뭐 기자로서의 상상입니다. 네. 옛날에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한동훈, 전환길 두 사람 중에서 그렇죠, 누구 그렇죠. 공천하겠냐니까 전당대회 아니고 저기 당대표 선거 때 전환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당대표 선거 때 예. OX를 들었는데 한동훈 공천 주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신 전환길 주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전환길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결의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지금 말을 계속 피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자리가 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전환길 씨도 틀림없이 아마 공천 신청할 거라고 봅니다. 정말요? 아니 당신이 약속했지 않았냐? 그 지역구에. 뭐 예를 들면 그 지역구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자로서의 상상력이고 재밌잖아요. 재밌겠는데요? 네, 재밌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는 장동혁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고 예컨대 그런 선택이라는 겁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네. 지금 어제 결의안을 만약에 받아서 후속 조치를 한다는 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라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거를 한동훈 전 대표가 돌파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저렇게 최선- 될까봐. 최선호 선수는 지금 장동혁 전 대표라고 그랬는데 은연중에 아니 전 대표가 될 거라고 대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 어디로 나와요? 부산이에요, 대구예요? 그 얘기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환기 씨도 마음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린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만 해도 전재수 의원이 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주민등록이라도 옮겨놓든지 해야 되는데 준비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게 참 답답한 거고 출마 의사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뭐 부산으로 쏠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서가 부산 갔다 대구 갔으면 또 대구로 쏠린다고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동의하는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어느 지역에서 만약에 보궐이 생겨서 네. 출마 의사를 밝혀서 출마 선언을 한다 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가 그 대항마로 누구를 뭐 공천을 자객 공천식으로 할 거냐 그 가능성이 좀 옅어지지 않냐 생각은 해봐요 저도 지금 이렇게 결의안을 냈고 뭐 싸우지 말자는 얘기까지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한 대표는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뭐 배지를 달고 돌아오면은 복당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객 공천 가능성을 조금씩 낮게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여기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방선거 코앞에 닥쳤는데 오세훈 시장 잘 아시다시피 이 마감 시간까지 이 후보 접수를 안 했잖아요.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좀 연기할 뜻을 좀 밝혔는데 뭐 후보 접수는 한다고 봐야겠군요. 결론은 네. 이 여러 가지 6일 날 금요일부터 시작된 여러 상황까지 보면 오세훈 시장이 얻은 것은 많은 분들이 불출마 선언했죠 그 사이에.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걸림돌을 많이 제거했다고 보고 거기에 더해서 김용태 의원이 얘기한 만시지탄 조금이라도 당이 조금 변했다가 하는 것을 안고 본선 가겠다 여기까지 보시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게 과연 충분할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각자 판단하실 걸로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천은 그럼 언제 합니까?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던데 그렇죠. 공천이 지금 이 선수도 부족하고 이뭐 PD만 많아요. PD만. 예, 복면가왕 한다고 그랬다가 뭐 무슨 뭐 한국 한다고 시리즈. 그랬죠? 한국 시리즈 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뭐 방법만 맞지 선수가 없어요. 선수가 없는데 네. 이제 룰만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빨리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 많다고 하시니 참 답답해요. 좀 윤희석 대변인도 좀 한 자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갈 데 없어요? 제가 어디를 갑니까? 아니 공천 이렇게 그 돌발 질문을 생각도 못한 얘기를. 강동? 강동? 예? 왜 그러세요? 아니 원래 강동이잖아요. 근데 네. 그쪽에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이번에 또 한동훈 친한 게 다 복당시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대변역이 아유, 하겠습니까? 뭐 하여튼 지방선거는 뭐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여튼 뭐 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예, 빨리. 예, 예.